월요일 밤 보여줘 스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11월 마지막 거래일도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코스피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 달려갔고 삼성전자도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모두 외국인의 힘 덕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가올 12월 같은 경우는 백신 긴급 사용 승인과 접종 시작,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수익을 위한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오면서 빠른 순환매 장세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12월장도 함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함께 먼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11월 마지막 장 같은 경우는 약세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현이 됐고요. 또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으로 아쉽게도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후 들어 낙폭을 더 키우면서 1.6% 하락입니다. 2,591선에서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일부 이슈 있는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886포인트 선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시장의 큰 힘이었던 외인들이 2조 4천억이 넘는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특히 11월 달 순매수 상위 종목 위주로 매도세가 강했는데요. 이에 개인 투자자들도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사들이면서 역대급 매수세를 보였지만 시장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은 기관과 외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고요. 그만큼 개인이 2,100억 이상 사들이면서 홀로 지수를 받쳐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특징주로는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 살펴보시죠. 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 시험에 대한 중간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종근당보다는 종근당 바이오가 더 강했는데요. 종근당 바이오가 상한가 도달이고요. 종근당은 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로는 오늘 제지업종이 강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포장과 배달이 늘어나면서 제지와 골판지 제조 쪽은 연일 상승 중입니다. 특징이라면 이 제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매일매일 관심을 받는 주인공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테린 포장이 25% 급등으로 선두에 달리고 있고요. 뒤따라 신풍제지가 12%, 신대양 제지가 9%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룹 특징으로는 셀트리온 삼형제 꼽아봤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허가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합병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스피로의 이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만큼 가장 강했습니다. 오늘 장중 12만 9천 원까지 고점을 확인하기도 했는데 차익 매물의 윗꼬리를 달면서 4.18% 상승으로 마감 지었던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11월장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12월장을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내년을 미리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발 앞서서 저희와 함께 미리 준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1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TV로 보고 계신 분들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밤 오늘은 또 어떤 전문가들이 등장을 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월요일 밤에만 만나볼 수 있는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오늘은 권영우, 이준기 전문가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똑 부러지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먼저 저희에게 사연들 보내주시면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문자와 게시판으로 계속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는 또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떤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투자 성향은 어떻게 되시는지 자세하게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나는 할 말이 많아서 문자란이 좀 짧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요. 저희 홈페이지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 들어오시려면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검색해보시면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보이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글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또 어떤 종목이 유망한가요? 하는 질문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빠르게 움직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연들 계속 보내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또 오늘 하루 함께 정리를 해봐야겠죠? 오늘 일정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코스피 오늘은 권영우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그동안 참 잘 달려오던 코스피가 이제 좀 쉬어간다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좀 거세서 깜짝 놀라기도 했던 장입니다. 그럼에도 역시나 개인들이 좀 잘 받쳐줬던 장이기도 한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제가 한 줄로 리밸런싱 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 크게 걱정할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오늘 11월 30일 MSCI 지수 리밸런싱이 있었던 날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가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마이너스 1.6% 하락 마감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부분이죠. 약 2조 2천억을 매수했고 외국인 매도가 약 2조 4천억 가량 이렇게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역사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는 부분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개인 투자자의 대량 매수와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매도는 하나의 지표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이제 앞으로 하락 추세로의 어떤 그런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역사적 어떤 그 경험상 그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고점이고 앞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 라는 이 질문에 저희 대답은 하락 추세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단기적으로 지수가 눌리고, 그리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약간의 박스권 작은 나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재차 어떤 고점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하락 추세로 전환은 결론적으로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될 만한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 포지션이 지금 상방입니다. 지금 약 한 2,400억 정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수가 계속 빠지게 된다면 외국인은 수익이 감소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렇다면 아예 하방 포지션을 돌려서 지수의 대량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하방 포지션으로 이제 수익을 노릴 것이냐. 12월 10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전환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환율 때문이죠. 지금 여러 가지 환율의 어떤 환율을 결정짓는 요소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이유가 중국의 경기 회복을 기반한 위안화 강세,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 흐름이 같이 나오면서 위안화 강세 흐름에 우리의 원화 대비 달러 환율이 같이 동조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외국인들은 다른 나라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가 달러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하는 시점에서 이제 달러를 교환해서
이 보따리 싸고 나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번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버스에서 이번 한 달간 약 6천억 가량 순매수를 보였죠. 자, 그렇다면 이런 고버스, 그러니까 고버스는 인버스의 곱하기 2한 게 고버스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 하락에다가 이제 베팅을 많이 한 상황인데 결코 이 고버스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본 경험이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결코 이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응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뭉쳐서 자금을 동시에 융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큰 주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지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버스라든지 어떤 선물 옵션 방향성에서 아직도 외국인이 상방 포지션 잡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수 하락 추세로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고객 예탁금이 20조, 30조 때 만약에 증시가 고점에서 뭐 개인 투자자 매수가 1조치가 나왔다. 그렇다면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의 매수 자금이지만 지금은 투자자 예탁금이 60조가 지금 육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유동성 공급이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60조 고객 예탁금 대비 2조 가량의 순매수는 그렇게 큰 비율로 보여지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2조 3천억 매도 중에서 오늘 그 프로그램 매매가 제외하면은 사실상 외국인이 직접적으로 매도한 금액은 약 7,9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매매한 부분을 빼고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만 따졌을 때는 약 7,900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MSCI 지수 리밸런싱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조정 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은 하방으로 추세 전환이 결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단기적으로 좀 눌렸다가 다시 박스권에 어느 정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눌림목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하락으로 전환하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근거로 선물 시장에서의 상방 흐름이나 또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 기조까지 언급을 해주시면서 외인들의 수급도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큰 걱정 안 하시고 시장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또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준기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외인과 기관 또 개인의 이런 힘겨루기 속에서 등락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강보합으로 또 잘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들이 바쳤다는 점에서 약간 불안한 부분도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어떻게 정리해봐야 될까요? 네, 먼저 코스닥 시장은 오늘 한 줄로 이제 요약하자면요. 한 번 더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와는 다르게 9월부터 미국발 이 대통령 선거랑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불확실성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고성장,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 낙폭이 어느 정도 심해졌지만 지금 시장은 다시 코스피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코스닥은 낙폭이 심했던 만큼 빠르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코스닥에서 이 일봉상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요. 여기 보이시는 9월 달에 다시 한번 고가를 찍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878.15, 878.15포인트 이 포인트를요. 최근에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에 이 흐름을 보시면요. 장 마지막 부분에 개인만이 이제 순매도를 하고 외인, 기관은 다시 한번 순매수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정관 변경 때문에 어느 정도 리밸런스 일어났다라는 점을 일단 일시적인 요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11월 마지막 장이 끝났죠. 11월 달에 이제 외국인이 대부분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금액 규모는 자그마치 3조에 해당하는데요. 일단 코스닥의 낙폭이 심해진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털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코스닥은 이제까지 상승을 보이는 흐름과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일 것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 이제 코스닥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임상이나
아니면은 뭐 기업 공개,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뭐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 이런 요인 때문에 상승세를 보인 이후에 주가가 이제 크게 꺾였었는데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대거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거랑 다르게 현재는 코로나19 이후에 대부분 주요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단 팬데믹 이후에 대부분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필수 소비재 관련 제약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힘들어도 대부분 꾸준하게 소비가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만성 질환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이 견조하게 이어져 왔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스닥 시장은 잠깐 동안 뭐 등락이 있겠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우상향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날짜가요. 이때 2020년 11월 24일인데요. 이때 거래량 보시면은 이 정도 거의 300만 원 넘는 거래량이죠. 이때 발생한 거래량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 코스닥 시장 상장됐을 때 1997년 처음 개장하고 나서 형성된 거래량 가운데 사상 최대 거래량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강력한 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그 말은 앞으로 시장이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는데 그 배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위안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앞으로 1분기에는 더욱더 외국인의 매수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그 자금은 이제 대략 20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 대기 자금이 60조라는 점은 감안했을 때 20조라는 자금 규모는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합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흐름이 상당히 이제 실적이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상승을 보여줄 것이고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백신,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코스닥은 여기 보이시는 전고점 900포인트 돌파 이후에는 추가적인 모멘텀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기업이 많은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는데 앞으로는 한 번 더 이전과는 다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우상향 추세 유효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떤 종목을 좀 잘 챙겨봐야 할까요? 바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중간 점검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전반적인 시장 흐름도 함께 짚어봤고요. 이제는 구해주신 종목들 중간 점검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권영우 전문가의 종목부터 바로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사실 오늘 시장이 좀 약세였던 만큼 종목 성공 사례를 자랑하기보다는 중간 점검으로 좀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와이팜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와이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번 주에 제가 공개를 해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이게 5G 섹터는 제가 아직 안 갔다. 디스플레이를 외국인이 이제 5G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공개해드린 이후로 주가가 약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오죠. 당연히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동조화하는 흐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요. 하지만 크게 염려할 수준의 어떤 주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한 차례 상승 파동이 나온 다음에 5일선이 지금 양바닥 형태로 지금 주가의 어떤 추세가 살아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21선을 돌파했던 이 기준봉이 나와줌으로써 사실 이 종가 부근의 어떤 흐름을 지켜준다면 이 종목은 앞으로도 목표가까지는 적어도 주가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저항대 부근이 15,000원 이 상단 부근을 한 번 더 소화를 해준다면 주가가 목표가까지는 더 크게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이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구해주신 와이팜 중간 점검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15,000원 구간에서 매수 처리가 됐고요. 22,200원까지 목표가 잡고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대하면서 수익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다음 종목 얘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이번엔 아이큐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65,000원 부근에서 매수 처리가 됐고요. 목표가를 68,800원으로 또 잡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고점이 66,500원까지 도달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흐름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9%, 약 10% 가까이 수익률 잘 챙겨가고 있는데요. 아이큐어는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아이큐어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치매 포럼이 있다. 그리고 도내 폐질이라는 치매 성분은 기존의 FDA에서 승인을 받고 허가가 된 성분입니다. 다만 이 성분을 가지고 치매 치료제 패치를 만든 것이 바로 아이큐어고요. 이 치매 치료제 패치를 가지고 임상을 3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이큐어라는 종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임상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분 자체는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기업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사실 이 아이큐어라는 종목은 상장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떤 강세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상장 시가를 항상 돌파하기 마련입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종목을 위험하다 하시지만 사실은 상장 시가를 돌파한 흐름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이거든요. 또 이제 뭐 VC, 벤처캐피탈 같은 그런 투자 자문사라든지 어떤 신기술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빅머니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바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고요. 그만큼 아직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차트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게 머그컵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머그컵에서 이렇게 손잡이가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머그컵 손잡이 기법, 그러니까 컵앤핸드 차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컵앤핸드, 이 손잡이 부분에서 공략을 하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지금 이 구간이 이게 기술적인 어떤 분석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공략을 하시면 목표가까지는 금세 도달할 수 있고 추가적인 목표가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큐어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치매 학회와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지금 흐름이 좋다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68,800원까지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중기 전문가의 종목들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지 또 중간 점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또 오픈베이스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짚어주실 부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국형 니들 관련에 따른 수혜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안,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일봉상 차트 보시면서 AS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픈베이스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요. 3개월부터 최근까지 흐름 길게 보시면은 주요한 가격대에서 최근에 이제 9월 달부터 주가가 돌파를 못하고 있는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 가격대를 이제 수평선은 그거 보면요. 3,500원대 부근에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종가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 달 중순부터 다시 한번 3,500원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종가상에서 3,500원을 넘어가지 못하다가 여기 보이시는 11월 16일 보이시죠? 이때 종가가 넘어가긴 했지만 거래량이 없습니다. 매물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27일 금요일 날에 한 번 더 3,500원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전일 종가 대비 갭상승 출발했었는데 이때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오픈베이스의 자회사 데이터 솔루션이 삼성전자로부터 이제 어느 정도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자회사 데이터 솔루션과 오픈베이스가 잠깐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12월에는 한국형 뉴딜, 한국판 뉴딜의 관련 기업들이 다시 한번 추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3,500원대를 지속 돌파를 못했지만 앞으로 이 주가는 여기 보시는 일봉상의 주황색 선 보이시죠? 이 주황색 선이 이제 20선,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20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아래 등락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3,500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한 번 더 24 이탈 후에 3,500원 돌파를 못하겠지만 혹시나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종가상 3,500원 위로 안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한 번 더 주가는 이제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 베이스는 말씀드린 대로 12월에는 어느 정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꼭 선물이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안 네트워킹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오픈베이스, 또 기업 설명과 함께 투자 포인트 체크해 주셨는데요. 한국판 뉴딜 모멘텀 들고 계속 12월까지 한번 잘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수익이 선물이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또 다음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해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들고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흐름이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속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투자 포인트를 첫 번째로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이제 달러 환율은요 엄청나게 가파르게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강한 달러의 하방 압력이 이어졌기 때문에 동사 해인 또한 상당한 수혜가 되고 그 수혜 배경에는 대부분을 이제 건설 기계 쪽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부분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수혜 가능성이 있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언급드린 대로 사업의 비중은 좀 적지만 이 해인이라는 자회사 해인 산업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베이스도 12월 달에 한국판 뉴딜 테마가 부각되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해인 또한 12월에 어느 정도 추가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 해인 산업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생산된 대부분의 전력은 한국전력거래소에 이제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일봉상에서 이 해인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이 해인이란 기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픈베이스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나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큰 시세 분출 없이 거래량만 한 번 터지고 나서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지쳐서 이제 매도하시고 이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픈베이스와 유사하게 이 해인이라는 기업도 현재 이 5,500원 가격대에서 지속적으로 박스권 구간에서 매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인이라는 기업도 오픈베이스와 유사하게 12월 달 한국형 뉴딜이 부각된다면 재차 5,500원 선상의 박스권 돌파 이후에 종가가 안착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인이란 기업도 마찬가지로 오픈베이스와 좀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 지루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을 때 시장 등락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죠. 오히려 이런 이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에서 이렇게 등락이 없는 기업들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환율 하락 수혜주로 꼽아주셨던 해인 중간점검 도와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거래량이 차곡차곡 모이고 있다는 점, 지금 구간을 잘 돌파하고 나면 목표가 7,800원까지 12월에는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지난주에 구해주신 종목 한 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동아화성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1,150원까지 최고가 도달한 뒤로 지금 계속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목표가를 15,000원까지 잡아주셨기 때문에요. 저희가 아직 조금 더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아화성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동아성도 그때 제가 투자 포인트로 짚어드린 부분이 이제 이 기업이 2차전지 배터리팩, 가스켓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대부분의 이제 고객처가 현대 기아차로 70%에서 80%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앞으로 이제 4분기에 위안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서 이 동아성이 중국 측에 가지고 있는 중국 현지 법인 또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오픈베이스 그리고 해인, 이 동아성 모두 다 12월 달에 테마가 부각될 수 있는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동아성이라는 기업이
그때 원래 말씀드린 이유로 다음 날 이제 갭 출발했었는데요. 일단 이때 발생한 이 거래량 또한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고요. 이전에 고가 기준 흐름을 보시면은 1,700원, 1,750원 기준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종가 기준을 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종가를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계속적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위해 주가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12월 달에 왜 이 한국판 유들이 부각될 수 없냐라고 강조를 드리냐면은 7월 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유들 계획을 세우고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당정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입법 처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법안 처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12월 초에 아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신 치료제 이슈가 있죠. 이 백신 치료제 이슈가 개발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유들은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대부분 이제 실물 경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백신 테마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한국판 유들 관련 기업들이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대로 12월 달에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련주들 테마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동화하성까지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종목 흐름대로라면 정말 이준기 전문가님 12월 달에는 수익 왕이 되실 것 같다라는 기대가 드는데요. 함께 기대하면서 수익률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사연 보내주시면요. 좋은 종목 구해드리고요. 또 중간 점검까지 저희가 항상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했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 이제 12월이 정말 몇 분 안 남았습니다. 2020년 연말 보너스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사연 보내시고 좋은 종목들 좀 구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문자 보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구해줘 스탁은 우리 시청자님의 투자 성향에 꼭 맞는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또 자세하게 어떤 업종이나 테마에서 찾으시는지,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 남기셔도 좋은데요. 그런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있으실 겁니다.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보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고 바로 올려두었으니까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글쓰기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계속해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또 어떤 종목 유망하게 보면 좋을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방송 시간 내에 사연이 직접 채택이 안 되더라도 방송 끝난 뒤에도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사연들 남겨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들어온 사연들 저희는 빠르게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은요. LG 트롬이라는 닉네임이 지금 눈에 띄는데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테슬라에서 잭팟이 터졌다는데 관련 종목 없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화면으로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제가 얼핏 또
뉴스에서 본 것 같기는 해요. LG화학이 이 테슬라의 배터리 물량을 독점했다라는 소식 좀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소식이 맞는지 이준기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관련해서 좀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서 잭팟이 터졌다.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생각나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네, 먼저 이제 LG 화학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테슬라가 이제 현지 법인 있죠. 거기서 이제 앞으로 LG 화학이 3조 가량의 잭팟을 터뜨리면서 이 물량이 이제 대부분 경쟁사들 다 제치고 독점적으로 차지한 물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LG 화학에 납품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하청업체나 아니면 중소형 기업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소재 가운데 LG 화학에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LG 화학 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LNF라는 기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에서 일단 차트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이 LNF 보시면은 네, 보이시죠? 이 LNF라는 기업은 최근에 증자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증자를 실시한 배경에는 앞으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소재 가운데서도 양극재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공장 설비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증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 LNF 2차 전지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 AS에서 언급드린 대로 12월에는 한국판 이들 주목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 가운데 그린이들 하면은 전기차, 수소차 더 이제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2차 전지 또한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 기업인 LNF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LNF라는 기업은 LG 화학의 양극재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하이니켈 양극재는 2차 전지 가운데서도 원가의 비중이 20%에 이제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원가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 매매를 하실 때는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양극재 소재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 이 LNF라는 기업이 바로 양극재,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LG 화학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증으로 캐파를 확대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LNF라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2016년부터 거의 5천 원대에서 상승 시작해서 5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이제 10배 상승을 했는데요. 물론 더 갈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LNF라는 기업이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는 가격대 보이시죠? 46,700원대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지지 저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46,700원대를 여기 보이시는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거의 250만 주 가량 이상 나왔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발생해 주었고 이때 발생한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자, 수량으로 보시게 되면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에 이제 외인과 기관 대량 매수가 유입되었고 금융투자, 보험, 투신, 그리고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대부분의 기관계 동향이 이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LNF 말씀드린 대로 12월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한국판 그린이들 가운데서도 2차 전지 관련 기업에 해당하고 금요일 날에 터진 거래량 상당히 의미 있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도 보시면은 이 단위가 지금 192, 144로 나와 있는데요. 거래 이제 단위가 이제 100만 원입니다. 그럼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거의 2천억 가량의 거래 대금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한 번 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 2차 전지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LNF는 앞으로 목표가를 잡게 된다면은 좀 크게 잡아보겠습니다. 목표가는 지금 5만 원인데 목표가는 10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이제 4만 5천 원 정도 잡아볼 텐데요. 이후에 한 번 더 AS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드린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효하고요. 네, LNF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LG화학과 테슬라의 잭팟 소식과 관련해서 LNF로 종목을 또 구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를 10만 원 선까지 조금 멀리 잡아주셨는데요. 중간중간 또 중간 점검은 도와주신다라고 하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4만 5천 원도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르게 다음 사연도 열어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떤 사연들 들어와 있을지 함께 찾아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호빵 얘기가 눈에 띄어요. 김상우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추운 겨울엔 호빵이 최고입니다. 앵커님 호빵 좋아하시나요? 호빵 같은 종목 좀 구해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김상우 시청자님의 사연 화면으로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호빵 되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셨지? 제가 주말에 사실 호빵 얘기를 제 개인 SNS에 올렸었는데 혹시 관련해서 보고 여쭤봐 주신 걸까요? 아무튼 저는 호빵 좋아합니다. 자, 따끈따끈한 수익이 될 만한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우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호빵 좋아하세요? 네, 저 호빵 좋아합니다. 네, 관련해서 또 어떤 종목 찾아볼까요? 호빵 좋아하는데 관련해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KG ETS라는 종목입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KG ETS,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업체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매일같이 쓰잖아요. 그 매일같이 쓰고 또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데 이것이 결국에 이 의료 폐기물에 속하게 되는 거고, 이 의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 업체가 실적이 당연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 그리고 바이오 증류 사업부도 영업이익이 좀 개선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KG ETS라는 종목은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그런 테마주 성격이라기보다는 의료 폐기물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테마주가 아닌 실적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오늘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굉장히 높은 가격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무서워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봉을 한번 보시다 보면 일단 1차로 저항받았던 부근, 그리고 2차로 저항을 받았던 부근, 또 주가가 3차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부근, 그리고 4차적으로 저항을 받고 오늘 그 저항대를 돌파했던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주봉이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이 돼야 사실 이 주봉 캔들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신뢰성이 있는 캔들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월봉 캔들을 봤을 때 오늘 11월 30일이기 때문에 캔들이 마감을 했죠. 그러니까 이건 신뢰성이 있는 캔들입니다. 월봉 캔들상 돌파하는 물량을 전부 다 소화하고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가가 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러니까 좋은 주가 포지션을 지금 갖추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의 대부분의 자금은 연기금에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동안 연기금의 매수세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예 없었죠. 아예 없는 상황에서 오늘 연기금이 들어오고 또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지수를 대거 매도했지만 이 종목은 오늘 샀습니다. 따라서 오늘 상승 장대 양봉의 캔들은 외국인과 그리고 연기금의 어떤 위력이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당연히 실적이 증가하니까 주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6,100원 잡아드릴게요. 6,100원 잡아드릴 거고 손절가는 4,2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KG ETS로 종목 구해주셨습니다. 실적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 6,100원, 손절가 4,000원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100으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사연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연창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끝번호 1649 계좌치료제라는 닉네임의 사연 눈에 띄는데요.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2월 영국이랑 미국 백신 쓰기 시작한다는데 국내 관련주는 없나요? 라고 또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부터 정리해보시죠. 자, 이 부분은 이준기 전문가에게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또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사용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련주 좀 찾아볼 거 없을까요? 네. 먼저 이제 영국이랑 미국이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시작하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관련주들이 있지만 제가 이제 그나마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실적까지 뒷받침되면서 과거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기업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듯한 기업입니다. 바로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과거에 2016년, 2017년, 18년도에 제약바이오 붐이 불면서 엄청난 대세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구간대가 제약바이오 붐 때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던 이 셀트리온의 주봉상의 차트고요. 현재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3월 달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최근에 상승을 보여주었다가 최근에 한 번 더 최근에 고가를 경신하면서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발생해 주었습니다. 이 기업을 제가 일단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현재 이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이 백신을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 들여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앞으로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의도로도 비춰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해외에서 백신을 구매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일단 가장 비중 높게 그나마 좀 가능성을 두고 있는 부분은 CMO 쪽입니다. 위탁 생산 부분인데요. 이 위탁 생산 부분은 이제 해외에서 직접 백신을 사와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좀 비용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은 이 CMO 위탁 생산 관련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그리고 설령 이후에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위탁 생산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주가는 기대감이죠. 기대감 때문에 앞으로 12월 초죠. 다음 주쯤일 겁니다. 그때 이제 영국과 미국이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허가하게 되면은 이 셀트리온 또한 위탁 생산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 치료제가 한 번 더 모멘텀으로 남아 있습니다. CMO를 위탁하지 않더라도 이 치료제 모멘텀 또한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기업이 대표적인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내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정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면은 오바마 케어 부활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바이오시밀러 또한 수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제가 강조드린 것은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고요. 일단 목표가는 기업도 좋은 만큼 좀 짧게 잡아보겠습니다. 50만 원 목표가 잡고요. 손절가는 좀 적당하게 한 30만 원 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셀트리온까지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 50만 원, 손절가는 30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잘 참고하시고 또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길 응원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구해드린 종목 지금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아쉬운 분들 너무 많으시죠? 저희가 방송 끝난 뒤에도 사연창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샵 9100으로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방송 끝난 뒤에도 종목 구해드리고 있고요. 문자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해 주시고요.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에도 마찬가지로 사연들 많이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자, 12월 정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